지지율이라고 하는 걸 절대적으로 너무 볼 필요는 없어요. 높아도 좋을 필요 없고 낮아도 뭐 하늘 무너질 것처럼 걱정할 거 없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 지지율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냥 예측해 보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5년 단임제 정부잖아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도입할 때 이 5년 단임제로 소신 있게 다음 선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재선을 바라지 않으면서 소신 있게 정치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5년 단임제가 뭔가 책임지는 책임 정치가 아니라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정책만 내걸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거나 혹은 장기적인데 매우 사회 갈등 요소가 있는 이런 과제들을 앞세우질 않아요. 이런 좀 단점이 있는데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지율에 이렇게 휘둘리기보다는 지지율로부터 반영되는 국민의 어떤 의견은 최대한 감안하되 처음에 국민들하고 약속했었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적어도 이건 할게요. 이 바이블이 있잖아요. 공약이잖아요. 100대 국정과제잖아요. 그거 앞으로 남은 1년 몇 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막 올라갔다고 우리가 살림살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 지지율 떨어졌다고 국정 마비되는 거 아니거든요. 소신 있게 국민들하고 맨 처음 했었던 약속대로 처음 마음 그대로 이렇게 뚜박뚜박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꾸로요. 거꾸로 그러면 앞으로 100년 뒤에도 원전을 싸질머지고 댕길 거냐.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탈원전 정책의 추진 기간은 60년이에요. 독일이 처음에 슈레더하고 유스카 피셔가 정록 연정을 하면서 합의했었던 1998년의 탈원전 정책은 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보다도 2배나 더 긴 기간 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거죠. 완전히 지금 보면 미세먼지 없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고 비용도 싸고 비용도 싸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비용이 싸진 않죠. 왜냐하면 건립 비용 있고요, 매몰 비용이 또 들어가 그걸 싸지면 전혀 싸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원전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계속해서 쉽게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로 주로 둡니다. 변두리 지방 바닷가에다가 원전을 짓고요. 이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서울 비롯한 대도시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송전시설을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는 그냥 막 산으로 깔고 그냥 남의 종갓집 위로도 지나가고 남의 집 무덤으로도 지나가고 했어요.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밀양 사태 때 봤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가 이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싸지 않다. 두 번째로 원전을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최종 소비하는 데까지의 권리가 너무나 멀다.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전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라고 그러는 건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오늘처럼 해가 쨍쨍하면 생산량이 좋은데 해가 없는 날, 흐린 날 이럴 때는 또 상당히 낮습니다. 풍력, 바람 불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됩니다. 에너지 전력 그리드 전체 판 안에서는 생산돼서 공급되는 에너지와 전력과 소비되는 전력에 이게 수위가 맞춰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야말로 블랙아웃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수시로 껐다 켰다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10% 정도 왔다 갔다 수준이니까 아직 석탄도 있고 LNG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되는데요. 독일은 작년에 이미 100% 재생에너지로 다 채운 날이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독일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수급 전체 전력 수급망을 사실은 좀 재편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원전은 끄고 켜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가려고 그러는데 원전이 계속 60%를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생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하죠. 네. 어떤 게 장기 비전입니까? 산업 재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스웨덴이 그 선박 세계 1위였다가 조선업 이렇게 여기서 나라가 망하냐? 그러지 않고요. 스웨덴이 그 역량과 산업 역량이 다른 데로 재편돼서 산업 구조가 재편돼 오는 거예요. 말매의 눈물이 지금 스웨덴의 제3도시 말매가 가장 스마트한 도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시장, 재생에너지 기술 시장 내버려 둘 겁니까? 여기서도 대한민국이 해야죠. 아니 태양광 기술과 관련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전 관련 학자들이 그리고 그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해서 원전은 안전한데 자꾸 왜 국민들한테 뭐 불안감 주냐. 원전 대통령도 한국형 원전이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해외 나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원전이 안전하지가 않아서가 아니고요. 저는